부모님이 계실 때는 집에 혼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느낌, 밥 냄새,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이 있다는 그 안정감.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은 집은 그대로인데 친척도 그대로인데 왜 그 따뜻함은 조금씩 사라지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북적이던 명절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고 반갑게 부르던 호칭이 이제는 어색한 인사로 바뀝니다. 사람이 변했다. 정이 식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떠난 지 남은 가족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 순간을, 그것은 누가 나빠서도 아니고 정이 원래 얕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떠난 뒤 어떤 친척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붙잡을수록 왜 더 깊이 외로워지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지금 마음속에 그 서늘함은 아마 오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관계는 왜 달라지는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말없이도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있었지요. 설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고 제사를 지내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연결해주던 다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가 있을 때는 멀리 있던 친척도 자연스럽게 왕래가 있었고 서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무너지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먼저 연락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애써보려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흐름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혈연이 중심이 되고 중년이 되면 이해관계가 영향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거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떠난 뒤에 관계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이 떠난 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장례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바뀌는 친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웃고 명절이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재산 이야기, 유품 이야기, 조상의 묘자리까지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역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까웠던 형제가 등을 돌리고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친척이 하루아침에 남처럼 변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분들의 존재가 중심이 되어 모든 갈등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면 각자의 욕심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차가운 차를 다시 데우려고 하면 더 씁쓸해질 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났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더 깊은 계산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님이 떠난 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친척,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만나면 반갑게 웃어줍니다.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아직 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가까워집니다. 부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도 늘 바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제야 마음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고 있었구나. 이 순간이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긴 세월 동안 이런 관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이 있는 듯 보이지만 속에는 늘 계산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 주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되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이 갈수록 그 계산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언제나 내 마음만 다치게 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중에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 답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가장 깊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떠난 뒤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로 사이를 갈라놓는 친척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많고 가족 일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을 잘 들어보면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쪽에서 당신을 서운하게 생각하더라. 형제 사이에 말이 좀 있던데 이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가까웠던 사람이 낯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균열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마디 말로 수십 년 이어온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직접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얽히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응을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해명하고 내가 흔들릴수록 그 사람의 말은 힘을 넣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해지면 그 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하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에 마음을 흔들려 왔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알게 되면 앞으로는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서 부모님이 떠난 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모든 이야기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 바로 원망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친척이 멀어지고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며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잘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보니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인정이 식어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어디에서 상처를 받아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는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따뜻함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친척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계속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떠난 뒤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원망하며 서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받아들이면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남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집도 그대로 있고 가족도 남아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비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늘 생각해주던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던 그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친척에게 더 기대고 누군가 나를 계속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면 마음은 계속 더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 참고 기다리고 말없이 지켜보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쌓지 않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나이가 되어보니 진짜 편안한 삶은 사람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와도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다시 돌보는 시간입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되어도 그것을 쓸쓸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지금까지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긴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도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에 오래 남을 한 장면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집에는 따뜻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잠시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떠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붙잡을수록 더 아픈 관계가 있고 조용히 놓아야 마음이 지켜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장례 뒤에 얼굴이 바뀌는 사람, 웃으면서 계산하는 사람, 말로 사이를 흔드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지나면 우리는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매년 혼자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따뜻한 것은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그게 편안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의 나와 닮은 장면이 있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짧은 한마디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놓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분께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은 이런 이야기 하나로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의 시선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긴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